어른들을 위한 성장의 시간. 우리들은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무언가 모방할 만한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월등히 숙성된 사람들의 작품과 지금 진행 중인 자신의 작업을 비교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사람들의 작품과의 비교를 하기보다는 자기 일에 점진적이고 의미 있는 성장에 집중해 보세요.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성과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말해주면 그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운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한 그들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사과합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는 듯합니다. 이런 태도는 학창시절 겸손해야 한다거나 자꾸 나서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과는 낮추고 다른 사람의 결과를 치켜 세우는 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입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은 스스로 자신의 본래 위치보다 높이 끌어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끌어안고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면 그저 고맙다고 대답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의 남다른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재능을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라는 의미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가 그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문제 삼지 않기를 원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일종의 이기심입니다. 평화가 존재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가 안녕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재능 있고 창의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팀원이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훌륭한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강한 갈등 구조는 언제나 공동의 목표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염두에 둡니다. 즉, 건전한 방식으로 경쟁할 때에는 테두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결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평화의 핵심일 것입니다. 단순히 갈등이 부재된 상태가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견의 충돌은 서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며 평화는 우리 모두가 결국 같은 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질서를 유지하고 동료들의 이익을 위해 힘써 보세요. 일하며 협력하는 과정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고 질서가 유지되도록 애써 보세요. 누구도 자신의 창의성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 상사, 동료, 시장 상황과 그 외 많은 관계자의 다양한 요구를 처리해야 합니다. 각각의 제약들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유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자유를 내어줄 때만
자유를 잇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제한된 틀 안에서 감각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한이 너무 많아서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창의적 자유를 빼앗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범위 안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면 피해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 감정적 침체가 일어납니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진 제약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업을 해내면 성취감을 느낄 것입니다. 각종 제약에 불만이 일게 되면 작업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자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창의적 작업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므로 주변 사람을 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이 하는 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바람을 이루고 성취감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은 다른 사람들의 과정에 도움을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시켜야 하는 대상은 무엇을 바라는가? 그들의 희망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 바람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들이 장애물을 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성과를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하세요. 그들과 함께 그 이야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들은 당신의 결과에 친밀한 감정을 느낄 것이며 당신은 그들에게 믿을 만한 지지자이며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살아있는 경험치로 들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은 나의 주변 사람들을 생각의 중심에 두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세요. 나의 최고의 작품은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데서 생겨납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작업에 대한 과정이 지연됩니다. 성공적인 계획이 어떤 모습인지 정해두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 상이한 목표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일의 진행 도중 목표가 변한다면 작은 변수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헤매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에 대한 선을 정해두지 않으면 작은 걸림돌과 재앙에 가까운 돌덩이를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미리 해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문제들을 풀어냈을까? 내가 경로를 벗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의 한계는 무엇인가? 내가 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이처럼 성공과 실패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배가 됩니다. 어쩌면 가장 안전한 길이 가장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만 추구하면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성취를 겨냥하는 작업은 실패할 가능성 또한 큽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뤄냈을 때에는 꽤 근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가장 쉽고 편한 선택을 했던 때를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성취를 이뤄냈던 때를 이야기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안전한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행동만 한다면 위기에 다다랐을 때만
보이는 좋은 길을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안전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험이라는 것은 줄이지만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험은 효과적인 창조 작업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위험은 당신이 진정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영영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안전이라는 것은 선택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창의성의 세계에 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조금 더 고쳐야 하는지, 창의성을 뽑아낸다는 것은 언제 완성되는지 약속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일이 일단 종료되어도 선뜻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마감 기한을 넘긴 뒤에야 좋은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맞은 방안을 찾을 때까지 그 일을 내려놓지 못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해당 일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는 창조 작업을 위한 전형적인 여정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온전히 만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만족한다 해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뭔가 미진해 보이는 부분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창의적 작업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몰두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 생각할 때 뭔가 다르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다음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정을 통해 만족할 때까지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탐구하고 때마다 배운 점들을 이후의 작업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갈고 닦아도 창의적 작업의 절대적인 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열정에 이끌려가지 말고 열정을 이끄는 사람이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열정의 의미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열정을 따르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 이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매일 하고 있는 일을 즐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매우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괴로움이나 인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열정을 따르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자신의 괴로움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더 오랜 동안 프로젝트를 붙잡고 작업할 의지가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어려운 문제를 견디게 됩니다. 그렇다고 괴로움을 조출하는 뜻은 아닙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기꺼이 괴로움을 견딘다는 뜻입니다. 생산적인 열정은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아니라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결과를 본 사람들이 만족하도록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호소력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생산적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일이 나를 고양시킬 상황을 기다리는 대신 매일 스스로의 영감을 안고 직장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열정에 따라가지 말고 열정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집중해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주의력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된 주의력을 잘 배분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당신의 주의력을 흐트러뜨리는 방해물은 수없이 존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속적인 주의력 분산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시에 다른 곳에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입니다. 집중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많은 일들을 거절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른 것을 놓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리하게 갈아진 집중력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명료함을 위해 기꺼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주의력을 지키기 위해 용감해져 보세요. 가장 중요한 작업을 위해 다른 모든 것에는 신경을 끄고 한 곳에만 깊이 몰두하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후에 분명 보상을 얻을 것입니다. 삶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이 계속 추가되어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다른 일거리를 추가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은 새로운 계획 가능성을 추가하지만 기존의 것을 제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훌륭한 농부는 가지치기의 가치를 압니다.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나무가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합니다. 가지치기가 안 된 나무는 잘해야 중간 품질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가지치기가 잘 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임은 우리도 압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정기적으로 가지치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작업 결과는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당장 버리기 아깝지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 없애야 하는 무언가가 당신의 인생에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희망이 보였지만 지금은 진부해진 계획일 수도 있고 위태롭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와 정신적 공간을 확보하기 원한다면 가지치기를 하는 것에 능숙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없는 일은 공허를 불러옵니다. 여기 활을 들고 서 있는 당신이 있습니다. 앞에는 목표물이 있고 당신의 임무는 그 목표물을 마치는 것입니다. 다른 규칙은 없고 그냥 목표물을 마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가려질 것입니다. 당신은 목표물의 위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여러 번을 시도한 뒤에 운이 좋아 목표물을 마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일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은 해도 크게 기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 것에서는 즐거움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직접 내놓은 일의 결과로부터 만족감과 자존감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과에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지 않으면 성공마저도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작업하는 일의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작업이 왜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며칠이나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해도 별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의도와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일에서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렵더라도
해야만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리더나 팀 동료, 의뢰인, 친구 등 세상의 어려운 대화를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복잡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려운 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다듬으려면 각자의 의견과 관점을 맞춰봐야 합니다. 이때 서로 다른 성격으로 마찰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마찰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마찰은 진전을 이끌어냅니다. 마찰이 없으면 밀어붙이는 힘도 없습니다. 어려운 대화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 단계에 이르고 주변은 개선됩니다. 일말의 불신 없이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대화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서로 대립하는 인식과 해석의 차이, 서로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이 먼저 대화를 시도한다면 문제를 개선하고 불화를 없애고 신뢰를 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대화를 즐기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자극에 뛰어들어 보세요.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는 어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익숙한 습관, 동선, 특정한 업무 방식에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 없이 안락한 일상을 반복하면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가진 최고의 적성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틀에서 벗어나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자극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색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고 모험을 하기 위해 길거리의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야 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응시한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기성이 드러나고 여러 점들이 연결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보통 탁월한 아이디어는 낯선 장소에서 떠오릅니다. 오늘은 자신을 창의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세요.